요새 뭐 코로나가 뭐 하루에 50만, 60만씩 그렇습니다. 지금 라이브가 진행이 되는데 방송이 한번 모든 말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회장님께 일단 말씀. 뭐 차 좀 드시고 네. 글쎄 그게 뭐 집단 면역이 되면은 집단 면역이 될 것도 같은데 이렇게 확진자가 많은데도 한 번 걸린 사람은 면역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된다 같습니다. 80%는 아니 이렇게 아주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중기협회하고 병총하고 또 상인은 찾아뵀는데 중경협회하고 무역협회 전경련회는 제가 선거 때는 못 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제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 주도에서 이제 민간 주도 경제로 완전히 탈바꿈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어떤 믿음이라든가 이런 걸 저는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고 뒤에서 도와드리고 기업이 앞장서서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일자리 만들어내면서 투자도 하고 이렇게 뭐 기업이 커가는 게 나라가 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경제 성장이라는 게 사실 쉽게 말해 보면은 뭐 경제학적으로는 소득이 올라가는 게 경제 성장인데 그게 결국은 기업이 성장하는 게 경제 성장 아니겠습니까?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또 자유롭게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정부는 제도적인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도와드린다는 것도 좀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은 얘기고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싶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런 방해 요소들이 어떤 것인지 많이들 느끼고 아실 테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앞으로도 계속 조언을 좀 해주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린 게 대해서 좀 적어왔습니다. 먼저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당선인께서 지난 12월 경총을 방문하셨을 때 기업인들이 공감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기업인들이 큰 힘을 얻었고 이에 대한 기대도 큰 상황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혁신이 다양한 분야의 신산업을 태동시키고 경제사회 구조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기업들이 대응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역동적인 경제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업 환경 구성이 절실합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해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추후 이로 인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도 국가적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을 맡아 마음이 무거우시겠지만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몇 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기업 규제가 너무 많아 기업 활동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고 신산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허물기 위해 규제 개혁이 시급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일하려는 의욕과 재능을 겸비한 사람들입니다. 규제가 완화되면 기업 활동이 활발해질 것이고 경제계가 일자리 창출에 더욱 매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계는 오늘날 MZ 세대를 비롯한 국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공급하는 것을 가장 큰 과제로 생각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총은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에 비추어 앞으로 대통령님을 모시고 일자리 창출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노동법규도 시급히 개선이 필요합니다. 일자리의 모습이 점차 다양해지고 근로자의 니즈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노동법제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대폭 개정되어야 합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노사관계 풍토입니다. 우리나라는 갈등의 노사관계가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국유 현장의 공권력 집행이 과감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동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노동개혁이 이루어져야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고 해외로부터 투자도 많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일자리도 더 많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새 정부가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산업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기업들이 재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업인들의 걱정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대신 재해 예방 활동이 대폭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간 당선인께서는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해 오셨습니다. 앞으로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기업과 정신이 존중받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계획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입니다. 당선인께서 이러한 어려움을 잘 극복하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높이 평가받는 대통령이 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경총은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새 정부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일정 중에도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당선인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법적 정의가 돼서 합법화 법적인 그런 단체가 된 지는 사실 중견기업 연합회가 2014년입니다. 2014년 이래 저희가 중견기업에 소속하는 그런 기업의 숫자가 한 3,000개 정도 남지 있는데 2021년 말 기준으로 보면은 중견기업 숫자가 한 5,500개 정도 늘었습니다. 아마 이거는 아마 저기 계신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님께서 열심히 그 기업 활동을 적극 도와주셔가지고 많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발전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 한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1년에 한 300개, 400개가 중소기업을 졸업해가지고 네. 중견기업으로 새로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더 성장해가지고 정경련이나 상해같이 대기업이 하는 그런 클럽으로 저희가 새로 가입시키는 게 저희 중견기업의 하나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중견기업 자체적으로도 세계적인 그런 성장 기업으로서 세계적인 1등 기업으로서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견기업 중앙회는 지금까지 자기 성장을 한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벤처 회사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저희보다 좀 더 작은 기업들의 성장에도 중견기업은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가 벤처협회 회장님하고 MOU를 했는데 이제는 중견기업 중에서 전통적인 제조업을 하는 그러한 기업들은 사실 성장의 한계를 느끼는 기업도 많습니다. 그러한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 새로운 어떤 인력, 새로운 그다음 시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들은 지금같이 시장 상황에서는 작은 벤처 회사들, 그 다음에 뜻 있는 그런 젊은 기업인들의 창업하는 회사, 이와 같이 어떤 코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중견기업 연합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벤처 회사와 중소기업의 성장에도 저희는 가일층 노력하고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대기업들하고도 상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고 나아가서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주 인수위 신속하게 꾸리시고 의욕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저희도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향후 5년을 꾸려나갈 설계 작업을 시작하시는데 경제계에서도 힘 닿는 데까지 돕겠습니다. 당선인께서 지향하시는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혁신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투자와 노동, 교육 등 성장 요소를 좀 더 자유롭게 활용하고 결합하는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 것도 상당히 좋지만 어차피 대한민국은 또 다른 나라들과 다른 산업들과 경쟁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관의 협동이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또 저는 생각됩니다. 앞에서 시장 주도의 시장 경제 주도로 필요하다는 말씀들은 다 다른 회장님들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소통입니다. 소통을 당선인께서도 상당히 강조하셨는데 민간이 갖고 있는 소통 플랫폼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상의 플랫폼을 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당선인께 바라는 제안을 한 1만 건 정도쯤 받았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제안들을 전부 캐테고라이즈도 해보고 그래서 이 정리돼서 많은 아이디어가 그 안에 있으니 이걸 제언집으로 정리해서 인수위에 이번 주 안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꼭 관은 관대로 만들고 민간은 민간대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합쳐져서 얘기가 되면 훨씬 더 진취적이고 소통이 원활한 형태로 저희 플랫폼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민간 합동으로 해야 되는 얘기가 경제 안보라고 생각합니다. 당선인께서 강조해 주셨지만 경제 안보는 이제 한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반도체나 배터리, 그다음에 바이오 등 전략 산업 육성에 시동을 걸고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은 좀 더 과감하고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 인프라 구축에 좀 더 신경 써주시고 산업 혁신에 관련된 핵심 전략을 논의하는 범정부 회의체도 민간으로 같이 참여를 하게 해주시면은 좀 더 이 정례적인 저희 회의를 통해서 저희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글로벌 공급망에는 한국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저희 핵심적인 원천 기술을 저희 스스로가 좀 더 만들어야 미래의 안보에도 훨씬 더 튼튼하게 작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맞춘 국가 전략 사업의 발전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상임 간담회 때 오셔서 국가 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정책 결정의 최우선의 고려사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선인뿐만 아니라 많은 경제 관료, 공무원 모두가 또 혹은 또 민간의 참여자 모두가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함께 개선해나갈 부분과 해법을 찾아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조금 더 하나를 더 보태게 된다면 저희가 경제 안보 정책이 따로 있고 국가 전략 사업 부분이 따로 있고 또 되게 중요하게 돼야 되는 지역 경제를 살리는 일이 또 따로 있고 이렇게 도는 것보다는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같이 모일 수 있도록 하면서 정책의 낭비나 재원이 없이 실제로 저희 경제 안보 문제, 지역 경제 살리는 것, 그다음에 또 국가 전략 산업이 같이 연계가 된다고 생각하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 작업들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의 활력이 좀 더 이런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길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한상에도 그간의 경험을 살려서 힘껏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정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 경제 발전을 이끄는 중심축으로서 무역 발전을 위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세계 경제사에서 가장 짧은 기간 동안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한 나라입니다. 세계 8위의 무역 강국이 되었고 수출은 400만 명 이상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며 우리 경제의 성장을 든든히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무역은 코로나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근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며 선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무역이 가장 시급하게 극복해야 할 과제로 몇 가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무역업계가 직면한 수출입 물류 애로입니다. 코로나로 침체되었던 글로벌 경기가 급속히 반등하면서 수출 화물 운송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출입 물류 부문을 긴급 재난에 준해서 지원해 주시고 선박, 항공 등 국가 물류 인프라도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건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미국과의 통상 협력이 더욱 긴밀하게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세계 무역 질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 시장은 우리 기업들에게 전략적인 투자처로서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와 산업계가 더욱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산업과 연계된 대미 통상 협력 활동이 필요할 것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문제도 무역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에게 원부자재 수입이 어려워지면 국가 경제와 산업 기반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 정부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국가 정책적 관점에서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디지털 기술의 확산을 활용해서 무역의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확산하는 일에도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선되시고 첫 번째 인사 말씀하신 거가 기억이 납니다. 시장 경제를 바로 세우겠다. 일하는 사람이 더욱 잘 사는 나라 만들겠다. 그 말씀이 그 이튿날 신문에 다 헤드라인으로 나오면서 중소기업들도 굉장히 기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현실적인 사항들은 저야 좀 안 좋은 얘기가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2003년도에 양극화 지수가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금년도가 코로나 위기도 있지만 가장 많이 벌어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양극화 해소가 가장 경제에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버는 거는 뭐 저들도 참 좋지만 대기업 대 중소기업의 매출 수준을 보면은 한 52대 48 이 정도로 반반 정도 되는데 대기업이 0.3%의 대기업이 수익의 57%를 가져가고 99%의 중소기업은 수입의 25%밖에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대기업의 근로자들은 월급이 560만 원 되고 중소기업 근로자는 2분의 1도 안 되는 월급을 받게 되니까 중소기업은 저성장 늪에 빠지고 결론적으로 양극화에 대한 부분들 또 중소기업에는 젊은 근로자도 안 오고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이 부분들에 대한 사항에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선거 때도 그런 거에 대해서 토론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소위 납품단가 연동제를 만들자 사실 뭐 여기 상생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연동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야가 다 같이 하자라고 지금 국회 산업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문제가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정말 이익을 공유하는 트래픽 쉐어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이 제대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 부분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잘 하자고 하고 그 다음에는 잘 안 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근데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뭐 잘하는 예를 든다면은 요즘 납품 단가가 엄청 원자재가 오르면서 뭐 삼성 같은 데는 원자재를 대체로 사주고 그렇게 협조를 해주는 거 있는가 하면 원자재 값이 올라도 안 올려주는 그런 대기업들 이런 것 때문에 중소기업 불만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든다면 뭐 포스코 같은 데는 작년에 단가를 5번이나 올렸다고 그러는데 상대적으로 이익은 사상 최대 이익이 나는 이런 좀 불합리한 내용들이 어느 기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좀 이제 좀 바뀌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조직법 때문에 중소기업계에도 어떻게 변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조직은 좀 바뀌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 예를 든다면 아까 얘기했던 뿌리 산업, 전통 제조업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나라 인력을 가장 많이 책임지고 있는 뿌리 산업인데 이 뿌리 산업은 중소기업 99%가 중소기업 부에 있는데 이게 뿌리 산업에 대한 정책은 산업부가 합니다. 또 거기를 밑받침하는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생산기술연구원은 또 과기부에 있어요. 이러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적으로 정책적인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구개발 R&D 지원이 엇박자가 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을 제대로 좀 잘 찾아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중소기업들이 이제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발전하고 있는 건데 업종별로 일본 인구가 1억 2천인데 협동조합이 3만 6천 개나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5천만 인구의 협동조합이 930개 정도 되는데 일본은 왜 저렇게 협동조합이 잘 되느냐? 공동 사업이 잘 되거든요. 공동 판매, 공동 물류, 공동 생산 이런 것들을 아주 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거는 상관없는데 공동 판매에 대한 부분들을 이게 단합으로 봐가지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공정위가 이 단합의 그 과징금을 매기니까 공동 판매가 전혀 안 이루어지니까 전륜발이 협동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일본은 공동 판매도 이게 협동조합이 공동 판매라는 게 B2B 기업 간의 거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 판매가 단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 때문에 중기부하고 거기 공정거래위원회하고 계속 서로 다툼만 있지 그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말 중소기업 발전을 시키려면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 판매에 대한 부분들이 원활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우리 송경희 회장님 말씀하신 노동에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최저임금도 대기업하는 상관이 없거든요. 대기업은 최저임금 못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52시간도 이게 2교대를 해야 되는데 3교대를 해야 되는데 52시간 때문에 그러면은 3교대를 하려면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사람을 못 구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거고 또 마지막으로 중대재해 처벌법도 실질적으로 대기업에 해당되는 건 미미하고 중소기업들이 하청률을 맡기 때문에 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 세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은 정말로 개선이 돼야 아마도 이 부분 때문에 지난 정부 동안에 중소기업들이 가장 고통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한국 기업들이 아마 발뻗고 열심히 아마 하면 더욱더 발전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쁘신 가운데도 경제계와 대화를 해주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성장 동력이 악화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이 시급합니다. 코로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고유가와 공급망 위기도 큰 도전입니다. 이를 이겨내고 성장과 번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시장 경제의 활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상상력과 창의력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역량입니다. 그리고 그 바탕은 경제적 자유와 타격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인들의 창의와 혁신의 DNA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과잉된 규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는 개선해서 우리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과의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노사아 간 힘의 균형과 산업 현장의 법치주의가 확립되어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은 물론 중요하지만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글로벌한 기준에 맞추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인들도 불굴의 도전 정신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신산업 발굴에 매진하겠습니다. 투자를 통해 성장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겠습니다. 또한 경제계는 경색된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미국, EU 등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함에 있어서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민간이 보유한 경제협력 채널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정부 간 협력이 활성화되도록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선 축하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당선자께서 강조하신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이뤄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